일단 가봅시다. 등비수열 있어, 등비수열. 등비수열 AN이 있습니다. 기본 형태를 잡고 등비수열 AN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야. 이렇게 표현됐지, 그치? 요거에 대한 가연아. 부분합을 얘기하는 거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부분합을 표현하면은 요 공식 기억나나? 이거지.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는 -1이야. 이렇게 표현된 거지, 그치? 이 기본적인 형태야. 요 AN에 의해서 SN을 이렇게 정리해서 기본적인 형태고 증명도 해줬었고, 혹시 민선 증명을 아니? 오케이. 증명도 해줬었고, 선생님 나중에 다시 할 때 다시 해줄게요. 증명도 해줬었고, 이렇게 표현했었다, 그지? 근데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SN을 통해서 AN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정리된 표현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분리한다, 분리.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R-1분의 A라고 정리된 형태가 요거야.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정확한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부분합을 나타내는 SN을 뽑아보면은 이 SN이 무조건 이렇게 표현된대. 오케이? 여기 표현된 이 SN은 정확하게 모든 항이 등비 수열인 AN이라는 수열에서 만든 부분합이야. 는 어떻게 표현되는 게 맞다. 아래 n승 뭔지 몰라.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숫자와 뒤에 붙어 있는 숫자는 반드시 똑같아야 되고 걔에 대한 부호가 달랐을 때지. 부호가 달랐을 때 얘는 명확하게 모든 수열이 다 숫자가 등비 수열 이루는 그 수열에서 부분합을 뽑은 결과예요 라고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선생님 정보를 어떤 정보를 담고 있어? 라고 얘기했었냐면 여기 있는 얘가 아래 n승에 붙어 있는 이 R 값이 여기 있는 AN에 대한 공비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고 초항을 찾는 방법은 여기 있는 완벽한 등비 수열에서 뽑은 부분합이라 했을 때 초항 뽑는 방법은 S1이야 그냥. 그래서 여기 있는 초항과 여기 있는 공비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표현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얘도 문제 보면은 SN이라는 요 수열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SN 수열. SN이 요거예요. 3 곱하기 2에 2n 플러스 1승 더하기 k다. 그치? 요 SN을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일반적인 항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6 곱하기 2에 2n승 플러스 k. 조금 더 이쁘게 표현해 보면은 6 곱하기 4의 n승 더하기 k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완벽한 등비 수열에 대해서 부분합이 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여기 붙어 있는 요 숫자와 여기 붙어 있는 요 숫자는 크기는 똑같아. 근데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그래서 얼마예요? -6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얘를 통해서 나는 AN을 뽑아볼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AN에 대한 정보는 AN은 공비가 얼마냐면요, 공비가 아래 n승에 붙어있는 요 값이 공비예요. 다시 얘기해서 공비는 4가 될 거고 다시 초항을 나타내는 A1은 S1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조금 편합니다 라고 해서 1 대입했더니 24에서 6 뺀 거 18이나 되겠죠, 그치? 그래서 AN에 대한 일반항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AN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 그치? 그지? 민서야 다 기억나지? 민서이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있지 않을까, 그지? 이거예요. 그럼 다시 뒤로 가서 이제 진도 한번 나와봅시다, 진도. 확인차 한번 해본 거 가연히 기다릴 겸 해서. 뒤에 가서 이제 원리합기를 나갈 거예요, 원리합기. 원리합기를 나가면서 필요한 개념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개념, 원리합기. 근데 이게, 학교마다 그냥 대놓고 원리학계 우리 학교는 안 나와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어서 그러면은 안 하면 돼. 알겠지? 모의고사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나와요. 이게 경제수학으로 넘어가서 안 나온다 학교에 점검하면 안 나옵니다. 일단 필요한 개념 먼저 적금과 예금이야. 적금이라는 게 있고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시작은 요거다. 그리고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는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 복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 적금이라는 거는
돈을 주기적으로 놓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게 적금이야. 주기적으로 넣는다 이거야. 주기적으로 입금한다. 입금을 해요. 이거고, 예금이라는 거는 주기적으로 돈을 넣지 않고 처음에 돈을 입금해 놓고 그리고 이자를 받아 먹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주기적으로 돈을 넣지 않아. 한 번에 돈을 넣고 이거다. 한 번에 돈을 넣고 그럼 이자 계산하기에 더 편하지 않을까? 다시 단리 이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자를 붙일 때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여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 거고 원금에 대한 이자를 붙이는 거를 단리 이자법이라고 하고 복리 이자법은 뭐냐면은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이자를 붙인다. 이렇게 에 대한 이자를 붙여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 적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매달 똑같이 돈을 넣을 거야. 니네가 적금 어머님들이 많이 들고 있겠지만 매달 똑같이 돈을 넣을 거야. 매달 뭐 10만 원씩 넣든 20만 원씩 넣든 매달 똑같이 돈을 넣는 거지. 예금이라는 거는 1년 동안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을 건데 1년 내내 돈을 안 넣고 처음에 돈을 딱 넣고 한번 돈을 입금시키고 그리고 1년 동안 쭉 기다려. 그리고 1년 이후에 1년간 이자랑 챙겨서 받는 거를 예금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단리라고 하는 거는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다시 얘기해서 나는 100원을 은행에다 입금을 했어. 근데 이율이 10%야. 단리로 이자가 붙는데. 그러면 한 달이 지나잖아? 한 달이 지나면은 10% 이자가 붙어서 110원이 되는 거야. 단리 이자이고 단리 이자. 다시 한 달이 또 지나잖아? 그러면은 얘 처음 넣은 원금에 대해서 10%가 또 붙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얼마가 되면 120원이 되는 거예요. 한 달이 또 지나잖아? 그럼 처음 너는 100원 넣었으니까 너에 대한 이자만 붙여나갈 거야 라고 해서 처음 넣은 돈에 10% 이자를 또 주는 거야. 130원이지.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을 얘기할 거고 단리 이자는 오케이? 복리 이자라는 건 뭐냐면은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이자를 붙여나가는 걸 복리 이자라고 해요. 복리. 처음 100원을 넣었어요. 이율이 10%래. 그럼 한 달이 지나면은 10% 이자를 붙일 거야. 110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 달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인 전달 금액에 10%를 더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10원을 더 주는 이 단리랑 다르게 110원에 대한 10%인 11원을 더 주겠다라고 해서 얼마가 되는데 이거 121원이 된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달에는 얘에 대한 10%를 더 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얘를 복리 이자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등비 수열 이룰 거예요, 등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는 되게 심플한 과정에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복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알아놔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학교에서 깊게 얘기할지 선생님 잘 모르겠으나 이런 것도 있어요. 대출이라는 것도 있고 또 중도상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언급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다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는 게 다 단리이자야. 우리가 돈을 넣는 건 단리예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 그럼 복리 이자를 갚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기 편합니다. 그럼 이 두 개에 대한 차액을 은행에 대한 이율로 남겨 먹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다. 오케이? 전체적인 구조는 그래요. 이거 계산하는 건 뭐냐면 원리합계라는 거는 내가 주기적으로 돈을 쫙 넣어요. 첫 달 넣고 두 번째 달 넣고 또 넣고 해갖고 일정 기간 이후에 이자랑 원금에 대한 총합을 원리합계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적금이면서 복리에 대한 이자 계산할 거고 거기 보면은 공식이 막 나와 있잖아. 공식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그림 그리세요. 그림 그리고 선생님 하는 것처럼 그림 그리고 표 그려서 상태 확인하는 거야. 상태 확인. 요거만 하면 돼. 외울 필요도 없어. 이렇게 거쳐서 결과치 다 만들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실제로 문제 풀 때도 그림 그리고 표 그려서 상태 확인하고 그렇구나 계산하고 답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럼 거기 있는 문제 한번 가볼까요?
1406번 한번 보면은 월 이율이 1%야. 그치? 쫙 읽어보니까, 복리로 계산이 된대. 한 달마다. 월 이율이 1%예요. 매월 초에 10만원씩, 초에 10만원씩 적립할 때 4년 후에 연말 원리 합계가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지, 그치? 한번 넣어봅시다. 매달 초에, 매월 초에 10만원씩 낼 거야. 그럼 1월 초부터 시작합시다. 1월 초부터. 1월 초에요. 오케이? 1월 초에 10만원 낸대. 그리고 얘는 월 이율이 1%야 라고 하는 거는 시간으로, 날짜로 한 달이 딱 지나잖아? 그럼 1% 이자가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자가 2월 초가 되잖아? 2월 초가 되면은 이자가 한 번 붙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전달은 네 그림 그리고 표 그리는 거야 지금? 10만 원은 이자가 1% 붙었어. 맞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0 곱하기 1.01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맞습니다. 요것도 선생님 표현해 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게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에 대한 10% 이율이 붙었어. 이자가 붙었어는 요 10만 원에다가 요 10만 원에 대한 1%지 1%? 10만 원에 대한 1% 이자를 더 줄 거예요. 요거잖아, 그치? 다시 얘기하면은 요거는 10으로 딱 묶어서 1 더하기 100분의 1이 될 거고요. 소수로 표현했더니 10 곱하기 1.01이 1% 이자를 줬어요. 요거지, 그치? 그럼 10만 원이 있는데 요 10만 원에 대해서 1% 이자를 주면은 이러한 상태가 된대. 다시 얘기해서 요 기준 금액에서 1.01을 곱하면은 1% 이자를 줬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맞지, 그치? 적금이야. 매월 똑같은 금액을 넣는다 이거야. 한 달 이후에 2월 초에 또 10만 원 넣을 거 아니야. 그치? 10만 원 넣었다. 그래서 2월 초에 내가 현재 통장에 있는 금액은 얘 더하기 얘예요. 그치? 얘를 막 더한 다음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3월 초로 갑니다. 3월 초로 가서 얘는 이자가 또 붙었네? 10% 한 달 지났으니까 1%가 또 붙겠지. 그럼 요 기준 금액에 1%가 붙었으니까 요 기준 금액에 1%가 붙으면서 1.01이 곱해졌지, 그지? 똑같이 요 기준 금액에 1%가 붙으면서 1.01이 곱해져요 라고 해서 1.01의 제곱이라고 표현되는 게 2월 초의 금액이고, 두 번째 달에는 10만 원이라는 돈도 1%가 이자가 붙었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되지 않을까? 그리고 3월 초엔 또 어떻게 해? 그걸 또 넣어. 이렇게 10만 원을. 3월 초가 됐을 때 내가 통장에 갖고 있는 돈은 요만큼이야 라고 되는 거다. 오케이? 얘를 몇 년 동안 4년 후 연말이니까 48개월 동안 넣었다 이거야. 그럼 가볼게요. 쭉 가. 48개월 초예요. 이렇게 초다. 오케이? 그러면 봐보세요. 얘가 1개월 초에는 이자가 안 붙은 상태였고, 맨 위에 있는 거 보는 거예요. 2개월 차 초에는, 맞지? 2월 초에는 이자가 한 번 붙었네? 3월 초에는 이자가 두 번 붙었고, 48개월 초에는 이자가 47번 붙지 않았을까? 그치? 그래서 요거다. 10 곱하기 1.01에 몇 승? 47승이야. 이렇게. 그럼 전달에, 다음 달에는 10만 원은 얘보다 이자가 한 번씩 덜 붙어 나갈 거니까 10 곱하기 1.01에 46승이라고. 또 한 번 덜 붙을 거니까 요렇게 45승이라고 될 거고, 쭉 가서 요 48개월 초에도 돈을 또 넣을 거 아니야. 10만 원 또 넣었어. 이렇게 넣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4년 후 연말에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고 싶어 라고 했으니까 얘가 초에 돈 넣고 뽑는 게 아니라 48개월 말에 돈을 뽑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럼 봐봐. 48개월 초야. 초부터 말까지 가면서 시간으로는 한 달이 지났어요. 쉽게 얘기해서 초에서 말로 지나가면서 시간적으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한 번 더 붙는다 이거야. 근데 월 말이기 때문에 돈을 추가적으로 넣지는 않지만 이자는 한 번 더 붙었어요 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니네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돼. 몇 번만 그려보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자는 한 번 더 붙었어. 요거에 48승이고요. 요거는 10 곱하기 1.01에 47승이고 쭉 가서 마지막 달에 는 10만원도 이자가 한 번 붙었겠지? 1.01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다. 그럼 48개월 말에 돈을 뽑잖아? 그러면 요 총합을 뽑을 수 있어요. 요거를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얘네들은 뭘 잃어요? 등비수를 잃어. 얼마씩 곱해져 있어? 1.01씩 더 곱해져 있겠지, 이렇게. 맞지? 이렇게 곱해져 있어. 항의 개수는 여기 있는 1승부터 48승까지 합이야. 그래서 얘에 대한 총합을 원리합계라고 얘기하고, 식을 다시 써보면은 10 곱하기 1.01에 1승 더하기 10 곱하기 1.01에 제곱 더하기 쭉 가서 10 곱하기 1.01에 48승까지 합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원리합계야. 오케이? 얘에 대한 총합은 어떻게 해?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R 얼마? 1.01에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계산하면은 너 여기 있는 돈의 총합을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어렵지? 근데 요거는 하나씩 분리해서 가는 게 맞아요. 무조건 얘 매달 넣었던 금액을 하나씩 다 체크해. 이거 넣었던 거 다 체크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추측이지 뭐. 추측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합을 구하면 결과다. 오케이?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복잡한 이유가 저거야. 요거를 자꾸 공식을 대입하려고 하면 엄청 복잡하다. 근데 제발 부탁인데 표를 그려서 하십시오.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수학을 뿅 해갖고 답 나오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원리 놓고 이렇게 쫙 얘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출발. 410번. 요거야, 요거. 연이율 2.5% 복리 계산할 거고, 8년째 말에 매년 일정 금액을 입금할 거고, 8년째 말이 됐을 때 451만원이 되고 싶어요. 요거네, 그치? 그러면 계산해 볼 거야. 8년째 말이잖아, 그치? 1년 초에 돈을 넣습니다. X1을 넣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년 초가 되잖아? 그러면은 이율이 2.5% 붙을 거니까 X 곱하기 1.025라고 이렇게 이율이 붙지 않았을까? 이때 돈을 넣겠지, 그치? X1을 또 넣어요. 3년 초가 된다. 3년 초가 되면은 얘도 더해서 계산한 게 아니라 각각 이율이 또 붙습니다. 1.025의 제곱이라고 될 거고 얘는 x에다가 1.025라고 될 거고요. 또 x를 넣습니다. 이번에 그치? 이렇게 쫙 붙여나간다 이거야. 그래서 8년째잖아. 8년째 초가 되잖아. 초가 되면은 요거 등비 보고 가는 거야. 얘 없어 0승, 얘 1승, 2년 1승, 3년 2승, 8년일 때는 7승이에요. 7승. x 곱하기 1.025에 7승이라 될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얘보다 차수가 하나 낮을 거니까 1.025에 몇 승? 6승이라 됩니다. 얘는 1.025에 5승이라 되겠지, 그치? 쭉 가서 또 x라는 돈을 넣을 거야. 그치? 그럼 얘가 말이 되잖아? 8년 말에 뽑을 거야? 그 8년 말이 되잖아? 8년 말이라고 되면은, 횟수로는 1년이 지난 거니까 이자가 붙어. 그래서 얘는 x 곱하기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8승이라 될 거고 쭉 가서 맨 밑에 있는 애는 이자가 한 번 딱 붙어. 이렇게 얘에 대한 총합이 저기 있는 451만 원이 되도록 x를 설정해봐. 이거지, 그치? 그럼 출발. 얘에 대한 총합은 어떻게 하는 거야? 등비수열의 총합이 될 거고요. 공비는 요만큼. 하위 개수는 1승부터 8승까지니까 8개. 그치? 그래서 R-1분의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R-1분의 얼마? 1.025-1분의 초항이 x 곱하기 1.025에요. 곱하기 공비인 1.025의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얘가 451만원이 되도록 설정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럼 저거 계산해 보세요인데 문제 봤더니 얘 8승은
1.2야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요 값이 1.2로 정의하래. 이렇게 그냥 다 갖다 집어넣어. 넣었더니 분모가 얼마예요? 0.025 분의 분자는 x 있고 1.025 곱하기 얼마에 0.22라고 되겠다. 얘 결과가 451이 되도록 선정해 볼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나머지는 뭐 계산하면 되죠, 그렇지? 분모자의 1000만큼 곱해서 얘 약분 충분히 다 시켜놓고 얘 양변에 똑같이 곱해서 여기 있는 x값 구하면 답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표현만 잘하면 된다. 선생님이 두 번째 민서한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비중이 작아. 요거를 배웠어. 오케이, 좋아. 배웠어. 공식을 쫙 외웠어. 그래도 좀 지나면은 비중이 작고 유형화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 금방 까먹어. 이게 보면은 기수불도 있고 기말불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치? 근데 그거를 기수불은 요렇게, 기말불은 저렇게 이렇게 외우면은 효과적이지가 않아. 근데 이렇게 해서 풀어버릇 하면은 공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공식 쓰지 않잖아. 그렇지? 써버릇하면은 공식이 필요 없으니까 자꾸 써가면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풀면 되고, 그럼 그 이후에는 공식 그딴 거 없이 그려가면서 하면 되니까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 제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됐죠? 다시 뒤로 넘어가서 다음 유형 17번도 한번 봐볼까? 봐봐. 민서야. 선생님 어렸을 때 새우깡이 얼마였는지 알아? 지금 새우깡이 얼마냐? 1200원이 넘어? 야, 선생님 어렸을 때 300원이었거든? 새우깡이? 근데 지금 1200원이 넘잖아, 그지? 그러면은 선생님 어렸을 때 누가 선생님한테 10억을 딱 줬어. 그치? 그걸 이제 주머니에 갖고 신나서 주머니에 갖고 지금 나이가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럼 세상에서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을까? 돈의 값어치는 무조건 올라가요. 그게 기준이 새우깡이야. 그때 300원의 가치가 지금 1,500원이지, 새우깡이. 1,500원이 됐다. 한마디로 선생님 어렸을 때 돈의 값어치 5배가 됐다 이거예요. 그 기준 물가가 새우깡이라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어렸을 때 저 10만 원은 지금은 50만 원이야. 그 돈의 가치가.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항상 그 돈의 가치는 뭐 따라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은행에 넣어놓고 그 이율이 붙여나가는 거에 따라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 있는 상환이 그 문제예요, 상환이. 아마 저기 있는 저 1415번 하나 풀 건데 지금이랑 풀이 방법이 완전 똑같아. 뭐 공식 쓸 것도 없고 그냥 똑같이 그림 그려가면서 해결하고 딱 끝!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올해부터 매년 말에 800만 원씩 10년간 받는 연금이 있다. 그렇지? 이 연금을 올해 초에 한 번에 받는다면은 얼마를 받게 되는가라고 이걸 구해보래. 오케이? 야, 이거를 10년 동안 받으면은 매월, 그치? 매년 말에 800만 원씩 10년간 받을 수 있대. 매년 말에. 그거를 올해 초에 다 땡겨받고 싶다 이거야. 그럼 기준 금액을 한번 선정해 봅시다. 일단 올해 초에요, 초에 나는 돈을 다 땡겨받고 싶어. 여기 10년간, 얘네 돈의 값어치가 좀 비슷하게 막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똑같도록 설정하고 돈의 값어치를 그 은행 이율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올해 초에 돈을 한 번에 받는다면은 X1을 받을 거야. 요게 10년 동안 1초라고 할게. 10년 동안 월 말에 받는, 10년 동안 연 말에 받는 800만 원의 총합이랑 똑같아야 돼. 오케이? 돈의 값어치를 똑같이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얘가 1년 초에서 1년 말이 되잖아? 1년 말이 돼요. 그러면 내가 연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때는 800만 원 받겠지, 1년 말에. 맞지? 그리고 얘가 또 한 해가 지나서 2년 말이 되잖아? 그럼 2년 말이 되면은 또 800만 원 또 받겠지. 맞지? 얘가 또 지나서 3년 말이 되잖아? 3년 말이 되면은 또 800만 원 또 받겠지. 이렇게. 근데 요 1년 말에 받은 요 800만 원이라는 돈은
2년 말이 되면 돈의 값어치가 똑같아? 아니야. 은행 이자에 따라서 같이 불려 나가는 거야. 그치? 근데 연이율이 얼마예요? 5%고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하는 은행 이자가 기본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2년 말이 됐을 때는 800 곱하기 1.05라고 될 거고요. 3년 말이 되면은 800 곱하기 1.05의 제곱이라 될 거야. 이렇게. 고 2년 말에 받았던 지금 계산한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 돈의 값어치랑 요 금액을 다 받았을 때 돈의 값어치가 똑같도록 X를 선정하러 가는 거야. 알겠지? 2년 말에 받았던 800만 원이라는 돈의 값어치는 얼마가 돼요? 800 곱하기 1.05라고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0년 말까지 쭉 가잖아, 그치? 이게 10년 말이야. 쭉 가면은 얘는 처음에 1년 말에 받았던 돈 800만 원은 이자가 몇 번 붙었냐면은 9번 붙었어요. 1.05에 9승이나 될 거고 또 10년 말에 8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받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요 돈의 값어치랑 내가 1년 초에 다 땡겨받았어.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요 돈의 값어치랑 똑같게 X를 선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실제로 연금을 매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올해 다 받을게 라고 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야, 실제로. 알겠지? 그럼 봐봐. 내가 올해 초에 X원을 다 땡겨받겠다 라고 하면은 얘가 1년 말이 됐을 때는 이율이 한 번 붙어, 이자가 0호야. 2년 말이 되면은 이자가 2번 붙지겠지, 이렇게. 쭉 가서 10년 말이 되면은 얘가 이자가 10번이 붙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돈의 값어치가 똑같도록 X를 선정하면은 매년 말에 800만 원씩 받는 거를 X를 선정하면 연초에 받았다 하더라도 돈의 값어치가 달라지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 값을 뽑아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전달력 있게 전달 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해만 잘하면 되는데 이해가 되니? 이 이해만 하면 되거든? 돈의 값어치를 똑같이 측정하기 위함이야. 근데 얘는 매년 말에 800만 원씩 줄 거니까 매년 말에 800만 원씩 주는 거랑 그거를 매년 올해 초에 다 땡겨받는 거랑 돈의 값어치를 똑같이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해 놓고 10년 후 금액이 얘랑 같도록 선정하면은 그걸 만족한 X 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대출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얘가 민서야? 좋아. 좋네. 인테그랄, 오케이. 또, 시그마,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썸이 뭐냐면 합이지, 합. 이건 더하기 합이에요, 합. 합이라 하는 건데, 썸에서 유래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생긴 시그마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인테그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치? 두 개 다 썸에서 나온 건데 S를 따다 만들었대. 뭐 말도 안 되지만 둘 다 S래, S. 근데 위에 있는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인테그랄 먼저 배우긴 했지만 시그마라는 거는 이산수학의 합을 얘기합니다. 합을 얘기하고 밑에 있는 인테그랄이라는 거는 연속수학의 합을 얘기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 그럼 선생님 이산수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띄엄띄엄 값을 측정하는 수학을 얘기한다. 띄엄띄엄 있는 수를 얘기하면 돼.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이산수학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자연수, 정수 이런 애들이 이산수학이에요. 값이 띄엄띄엄 있는 수야 이렇게 해요. 띄엄띄엄 있는 요 수의 합을 얘기하는 게 시그마라고 합니다. 인테그랄은 뒤에서 적분할 때 배우긴 했으니까 그런 거고 봅시다. 그럼 시그마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합을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SN이라는 게 뭐였지? 어떤 수열에 대해서 부분합을 얘기하는 게 SN이었어, 그지? 이게 뭐였냐면은 첫 항부터 두 번째 항 지나가, 세 번째 항도 가요. 쫙 가갖고 n번째 항까지 총합을 SN이라고 표현했다. 그치? 여기 SN이라는 거는 무조건 규칙적으로 첫 번째 항부터 더하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해야 돼. 그게 SN이야. 그럼 요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시그마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하기 시작하지. 요 SN이라는 부분합이랑 동일한 시그마의 표현은 뭐가 되냐면 시그마 이거예요. AK라는 어떤 수열인데 여기 있는 K에다가 1부터 띄엄띄엄 넣기 시작해서 N까지 집어넣어서 더하세요. 썸 더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치? 여기 있는 시그마를 이용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제한이 없거든. 초항부터 안 더해도 되고 n번째 항까지 안 더해도 되고 얘를 쫙 더하는 것도 아니라 짝수항끼리 홀수항끼리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편리하게 표현하기 정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거예요. 시그마 K가 3부터 n-1까지 AK를 구해볼까 라고 하면은 얘는 A3부터 더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늘 수 있는 이산수학의 값은 자연수니까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표현하세요. 이렇게 좀 표현하기 편하게 만들 수 있다. 또 이런 것도 되겠지. 시그마 K에다가 1부터 4까지 집어넣을 건데 여기 수열이 얼마야? AK가 아니라 A2K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짝수항만 더하겠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요거는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A8이라 표현합니다. 그렇지? 선생님 A2K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 뭐라고 했었지? 이 수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함수예요. 함수인데 정의역이 함수야. 근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예요. 요거였잖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AK라는 어떤 수열이 있었는데 뭐 쉽게 갈게 쉽게 4K 플러스 1이었어. 얘를 막 구하고 싶대 라고 하면 A2K는 어떻게? 함수야.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얘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fx가 4x 플러스 1이었는데 f2x 구하래랑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함수잖아, 함수.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A2K를 구하려면은 K 대신에 그냥 2K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A2K는 얼마야? 8K 플러스 1이야 라고 넣고 표현하기 조금 편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함수야. 함수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의역에 자연수를 집어넣을 수 있어. 아니야. 우리가 규칙적으로 어떤 함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의역에 넣고 싶은 거 다 넣어도 돼. 근데 결과치를 구할 때만 정의역에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뽑아내면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알겠지? 그럼 계속 가봅시다. 그럼 선생님 요거를 시그마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언제 사용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부분합 중에서도 특정 경우에만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는 시그마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그마가 활용이 진짜 엄청 많이 돼. 그렇지? 그럼 그거에 대한 성질 먼저 얘기하고 선생님이 공식이나 이런 거 먼저 쭉 설명해 줄게요. 시그마에 대한 성질입니다. 성질. 시그마 좀 편하게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라는 요 수열의 합은 얘는 쪼갤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증명은 널어놓고 증명 직접 하는 거고 노가다니 노가다. 나중민서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민서야. 이게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치? 증명은 어떻게 하는 거지? 원래 민서야. 증명은 어떻게 하지? 왜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왜 그런데?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말고. 왜 그런데? 이거 증명 되게 간단하다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하자면은 널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1대입에 누구예요? A1 플러스 마이너스 B1이고 2대입에 A 더하기 빼기 B2고 쭉 가요. 쭉 가서 N대입했더니 AN 더하기 빼기 BN이에요. 요거를 AN끼리 묶고 BN끼리 묶어봤더니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A1 더하기 A 더하기 쭉 가서 AN까지 합과 가운데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들어갈 거고 B1부터 BN까지 합입니다. B1 더하기 B 더하기 쭉 가서 BN에 대한 합이야. 이렇게? 그럼 여긴 얘가 시그마 요거에 대한 결과가 될 거고 여긴 얘가 시그마 얘에 대한 결과가 됩니다. 이 분리가 그냥 되는 거지. 요것만 머릿속에 잘 생각해 놓으면은 다음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그 연상할 수 있어. 이것만 잘 생각해.
다음 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야. 오케이? 나중 민서야?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증명 생각해. 증명 위에 거 생각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지. 비교. 돼, 안 돼? 원래 민서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안 돼, 안 돼. 어떻게 하냐면 넣어봐. 야, 이거는 요거네. A1 곱하기 B1에다가 플러스 A 곱하기 B에다가 플러스 쭉 가갖고 AN 곱하기 BN이 좌변이네. 그치? 같은지 확인할 거야. 우변 어떻게 돼 있어요? A1 더하기 A 더하기 쫙 가갖고 AN까지 합의 곱, B1 곱하기 BN까지 곱이에요. 이렇게. 이거 같아 달라. 이거 무조건 다르지. 전개했을 때 각 항의 곱이 나오는 건 맞지만, 그치? A1하고 B1만 곱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A1하고 B2, A1하고 BN 곱한 거 나온단 말이야. 같지 않습니다. 곱하기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오케이? 더하기 분리할 수 있어요? 빼기 분리할 수 있어요? 보였잖아. 곱하기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그마라는 거는, 그치? 어떤 수열에 대한 부분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더하기는 이렇게 분리 가능하고 곱하기는 나누기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그럼 요거에 대한 증명까지 하고 싶시다. 저 시계 고장났네? 증명. 가보자. 공식이지, 공식. 원래 민서야? 믿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야. 1 더하기 2 더하기 쭉 가서 N까지 총합이야. 원래 민서야 알려줘. 공식. 틀려도 돼. 나중 민서가 있으니까. 네? 어. 믿지 마세요. 해주세요. 괜찮아, 틀려도 돼. 오케이. 가연아. 안 돼. 가연아? 야, 이거 등차 수열합이잖아. 그러지 마. 1, 2, 3, 4, n-n까지 등차 수열합이야. 다시. 오케이. 원래는 다시 해줘. 괜찮아? 야, 틀리면 어때? 뭐 배우면 되지. 다시 해줘. 오케이, 가연아. 등차 수열합. 민서? 나중 민서 해줘. 2분의 N 곱하기 오케이. N개의 항이 있습니다. 두 개씩 싹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항은 끝항 더하기 초항이랑 똑같아요. 이거지, 그치? 공식이에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등차 수를 이용한 거니까 뭐 유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요거야. 인정? 그럼 다음 거 가볼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에요. 이거는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가갖고 N의 제곱까지 총합니다. 민서야, 원래 민서야, 해줘. 6. 6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민서 해줘. 네? 해줘. 저 몰라요. 2N 플러스 1. 이렇게? 맞아요. 이거 내 증명 아니? 니 다 들었지, 옛날에? 저요? 다 까먹었어요. 증명은 알아요? 증명이요? 네. 증명도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까먹었구나. 선생님 증명 한번 해줄 텐데, 증명을 완벽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거는 혹시 공식을 까먹으면 안 돼. 이거 뭐야? 공식이야, 공식. 공식이어서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공식이야? 유도하는 거 좀 나 잘해. 막 그래갖고 이거 유도해갖고 막 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그냥 알고 있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저 유도 과정이 솔직히는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지? 솔직히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부터 시작하냐면 제곱이잖아.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거? 그렇지? 이거예요? 이거 제곱하잖아. 제곱하면 뭐 돼요? 아 잠깐만, 너 3승으로 합니다. 3승으로 가요. 3승으로 가요. 3승. 여기다 증명하고 지울게요. k 플러스 1에 3승으로 합니다. 3승으로. 증명은 얘밖에 안 하고 3승 증명하는 것도 얘랑 똑같아서 걔 생략. 얘 하나만 간단하게 보여줄게. 3승 가면 전개했을 때 어떻게 돼요? k 3승 더하기 3k 제곱에다가 플러스 3k 플러스 1이지. 이렇게? 그렇지? 여기다 이제 쫙 대입하기 시작할 거야. 여기 k에다가 1 집어넣었다. 1 집어넣었더니 2의 3승은 1의 3승 더하기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2 집어넣었다. 그럼 뭐야? 3의 3승. 요거는 2의 3승 더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플러스 1. 이렇게? 3 집어넣었다. 여기까지 씁시다. 4의 3승은 3의 3승 더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1이야. 쭉 가서 뭐 집어넣어? k에다가 n 집어넣었다 라고 했더니 누구예요? n 플러스 1 3승. 요거는 n 3승 더하기 3 곱하기 n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요걸 어떻게 할 거야? 싹 다 더할 거야. 오케이? 더했더니 야 이거 없어지네. 이거 없어지네. 여기도 없어지네. 그치? 좌변엔 누구밖에 안 남아요? n 플러스 1의 3승밖에 안 남습니다. 우변에 일단 요 줄 쭉 봤더니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요. 얘네 쫙 묶잖아. 쫙 묶었다. 이거 뭐야?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의 총합에다 3배 한 거네, 그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3배에 1의 제곱부터 쭉 가서 n의 제곱까지 총합이고, 얘네 쭉 다 더하잖아? 다 더하면, 얘는 3으로 딱 묶어서 얼마예요?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 될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1은 총 n개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된 게 맞습니다. 그치? 여기 있는 요 뭉탱이 빼놓고 나머지 답을 다 이항해요. 했더니 3 곱하기 저 뭉탱이는 시그마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k 제곱이라고 요 뭉탱이가 될 거고, 그렇지? 나머지 답은 다 이항하면은 뭐 또 식이 나오겠지, 그렇지? 걔를 3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이에 대한 공식이야. 그렇지? 너네 이거 유도할까? 쓸 일이 있을까? 없어요.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는데 등비수열의 합은 몇 급수라는 거 할 때 한번 이용할 거야. 그리고 몇 급수라는 거 공식이 없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이랑 똑같은 원리를 사용해서 결과치를 구하는 게 있어. 근데 얘는 없어. 이걸 안다고 막 되게 장점 아니야. 그래서 한번 보여줬으니까 지울 거고 너네는 깨끗이 잊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부터 뭐 하냐면 공식이야. 공식. 절대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 그리고 다음 시험이 이 단원이 들어갈 때 다시 기억해내면 된다. 알겠지? 이 단원 끝날 때까지, 수열 끝날 때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요거야. 다시 가보자. 시그마. 그 다음 거에 공식. 이제 없어. 그냥 공식이야. k 3승이에요. 여기 1의 3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쭉 갑니다. n의 3승까지 총합은 뭐랑 같냐면 얘랑 같습니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에 전체 제곱이랑 같대. 얘 제곱이랑 똑같은 게 3승의 총합이다. 오케이? 지금 알아놔야 되는 것만 적어줄게요. 알아놔야 되는 것만. 그리고 저기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책에 나와 있을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 있잖아. 연속된 홀수의 총합은, 그렇지? 누구냐면은 1 있고, 그 다음에 홀수 3 있고, 5 있고, 7 있고, 9 있잖아. 그럼 첫 번째 홀수까지 총합은 1이지. 두 번째 홀수까지 총합은 4예요. 그치? 세 번째 홀수까지 총합은 9고, 그 다음 홀수까지 총합은 16이고, 그 다음은 25다. 이렇게? 뭐야? 다 제곱수네. 라고 해서, 아니면 공식 이용해서 구해봤더니, 이거 누구예요? n제곱이야.
이것도 알고 있으면 물론 도움이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내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건 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도 나는 개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잖아? 그 선생님 외우는 걸 잘 못해. 실제로 많이 적용이 되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예요. 이렇게. 간단하지 않나? 그리고 얘는 실제로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에다가 k를 한마디로 요 두 개 더한 게 결과 얘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알고 있어야 돼요. 또 가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이것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민서 알잖아. 그치? 원래 민서야. 그치? 그래. n에다가 n 더하기 1에다가 n 더하기 2에다가 n 더하기 3이야. 그 합리적으로 이제 의심할 수 있겠지. 어떻게 의심할 수 있냐면 뒤에 k 플러스 3이 곱해져 있으면은 5분의 n 플러스 4까지야. 하나 더 곱해져 있잖아? 그럼 6분의 하나 더야. 7분의 하나 더야. 이거 무슨 계속 이거예요. 이거 원리가 있고 요거에 대한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니네가 아까 했던 것처럼 불필요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지만 지금 적은 요까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추가 시그마 k는 1부터 원래 민서야 해줘. 1 해줘. 55지 그지? 다시 요거는 모르는 사람 없겠지, 그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선생님이 굳이 얘기한 이유가, 요것도 진짜 많이 나와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원래 민서 해줘. 이거 385예요.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나는, 선생님 개인적인 수학 공부하는 성향은 내가 뭘 일부러 외우는 게 하나도 없어. 난 일부러 막 다사사를 외워가면서 막 적어야 이렇게 외우는 건 안 해, 선생님이. 선생님이 수학 공부를 하지만 이렇게 막 외우면서 막 이렇게 수학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건 다 많이 사용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원리를 사용하거나 그런 것만 나는 기억한다. 그래서 공식이라고 써놓은 요 정도까지는 니네가 필수로 알아야 되고 거기 보면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안 적혀 있는 것들은 잘 적어두고 여기까지만 잘 기억해 둡시다.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쉬었다 가자. 저기 문제 풀이 쭉 갑시다. 1454번 기본적인 풀이 먼저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막 분리도 가능하고 별거 다 가능해 그지? 근데 기본적으로 요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K라는 요 값에다가 1부터 뭐 여기 5까지라 하면 5까지 집어넣어서 얘를 더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치? 자연수, 이산수학의 값을 1부터 5까지 집어넣어서 더하세요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게 맞아요. A1에다가 더하기 A2에다가 A3에다가 A4에다가 A5를 더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그치?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C야 C 이렇게 그럼 C 들어갈 데가 없는데 그지? 이게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지. 상수함수고 수열의 값이 모든 항이 다 C인 이런 수열이야 그지? 초항 C, 두 번째 항 C, 세 번째 항 C, 다섯 번째 항도 C. 한마디로 뭐가 되냐면 C를 5번 더하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맞습니다 라고 되는 거다 그치? 오케이? 수열이 그냥 어떤 특정 값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K에 따라서 표현하는 값이 다른 어떤 수열이야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1454번을 가보면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를 쫙 더했더니 A 수열에 대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50이에요 라고 얘기해줬고 또 비도 똑같아.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BN이라는 수열을 쫙 더했더니 얼마가 됐는데 30이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요거에 대한 값이 얼마야 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성질이라는 걸 좀 사용합니다.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3배 AK 마이너스 2배 BK에다가 5까지 더해서 요거에 대한 합을 한번 구해볼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성질이라고 막 굳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얘를 확장해서 이렇게 더 나올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C 곱하기 AK야. 이것도 뭐 결국에는 저기다 1부터 5까지 집어서 더하세요 요거잖아. 그치? 그럼 1 넣어볼까? 1 넣으면 뭐 돼요? C 곱하기 A1이야. 2 넣어볼까? C 곱하기 A2예요. 3 넣어볼까? C 곱하기 A3이고 4 넣으면은 C 곱하기 A4고요. 5 넣으면은 C 곱하기 A5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요거지, 그치? 그럼 요거를 내 필요에 의해서 C로 묶을 거야. 묶었더니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요? 그치? 근데 얘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뭐예요? 시그마 K에다가 1부터 5까지 집어넣어서 AK라는 수열의 초값을 구하세요. 요거지, 그치?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C를 곱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다. 한마디로 이렇게 붙어있는 실수배는 바깥으로 끄집어내도 무방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 원리만 잘 기억하면 돼요. 다시 저희 문제로 가서 필요한 것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요 필요에 의해서 각각 다 쪼갤 거야. 어떻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AK 쪼갤 거고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2BK 쪼갤 거고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얼마? 5라는 값을 또 쪼갤 거야 이거지겠지? 근데 아까 전에 위에서 얘기했듯이 실수배는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3은 바깥으로 끄집어냈다. 다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도 바깥으로 끄집어냈다. 요거예요. 이렇게 계산했더니 요거에 대한 결과치는 문제에서 얼마래요? 50이래.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150이 되는 게 맞고요. 얘에 대한 결과치는 얼마래? 30이래. 그럼 마이너스 60이 되는 게 맞고요. 더하기 얘는 모든 항이 다 5야. 그럼 5를 10개 더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결과치는 얼마? 50이라 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값은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된 거다. 시그마에 대한 성질을 차곡차곡 잘 배워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하기 빼기 분리할 수 있어. 상수항에 대한 합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실수배는 바깥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까지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그마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다. 오케이? 다시 뒤로 가요. 표현을 조금 다듬어야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저는 456번이다. 시그마에 나오든 뭐 앞에 등차 등비에 나오든 AK라는 어떤 수열이 있잖아.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얘를 통해서 막 제곱을 해. AK의 제곱이라는 수열은 어찌 보면은 AK랑 AK의 제곱이랑 연관성이 있어. 그지? 근데 어찌 보면은 AK라는 수열과 AK의 제곱이라는 수열은 별개예요. 별개. 상관이 없는 수열이야. 이게 뭔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 다른 수열이 생성됐어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거기 있는 1456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 시그마 K가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AK를 죄다 더했어. 얼마야? 10이야. 그리고 얘랑 전혀 무관하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뭐를 AK의 제곱이라는 요 수열을 죄다 더했어. 이거 얼마예요? 20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생각한다고? 상관이 없는 수열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문제에서는 요걸 구해봐 라고 해서 연관성을 두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10까지 이 AK-3에 대한 제곱 요거에 대한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는 수열로 표현하는 거야. 어떤 수열? 요 수열과 요 수열로 이렇게. 연관성이 없어요. 오케이?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면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럼 얘 속에 있는 요 수열을 정리해보면 전개지 4A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배 AK 플러스 9라 해서 시그마 성질 아까 분리 쫙 해놓잖아? 그럼 분리 쫙 해놨더니 4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2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9를 더하세요. 그치? 아까 다 배운 거예요. 여기 있는 어떤 수열에 대한 합은 나와 있어. 얼마? 20이라고. 요 수열에 대한 합도 나와 있어. 얼마? 10이라고. 얘는 9를 10개 더한 거니까 90이에요. 그치? 집어넣으면 되고,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수열과 요 수열은 일반항을 구하기 이전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수열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가면 된다. 오케이? 다시 뒤로 가요. 성질적으로 좀 얘기할 게 조금 더 있습니다. 뒤로 막 갑니다. 왜 없냐? 재밌는 게 많이 있네. 저 가봅시다. 1465번? 일단 뭐 봐야지 다. 다 보고 갑시다. 민서야. 킴. 킴? 봐봐. 3. 그 다음 수열 3의 제곱. 그 다음 수열 3의 3승. 이거 무슨 수열이지? 이거요? 이거 네? 무슨 수열? 이게 고민을 왜? 무슨 수열? 무슨 수열이냐고요? 등비 수열. 일반항 알려주세요. 일반항 3. 3의 n승, 그치? 이렇게 표현된 거지. 승이라고. n승, 그치? 이게 쭉 더해. 3의 9승까지 총합을 구하고 싶어요. 요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지금 465번을 하고 있고, 요거를 저 일반항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여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 9까지, 3의 K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돼. 내 마음이거든. 시그마는 자율성을 좀 보장하기 때문에, 봐봐, 3의 K-1승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K에다 뭐부터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 얘잖아. 3 대입하면 얘고, 얘 10 대입하면 얘지. 그치? 어떻게 표현도 가능하냐면, 시그마, K에다 2부터 10까지 표현해서 더해도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자율성이 좀 보장되어 있다. SN이랑은 다르게 초항부터 더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일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은 3의 n승이라는 걸 쫙 더했어. 이거 맞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물론 무방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표현만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그 다음 것도 가볼게요. 2번 보면은 1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쭉 가서 저기 있는 29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쭉 가다 보니까 K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될까? 이거야. 오케이? K번째 항을 표현하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얘는 AK죠, AK. 얘는 등차 수열이야. 4씩 더해줘 보니까. 맞지? 근데 초항이 1이야. 라고 해서 선생님이 일반항 어떻게 세운다? 라고 얘기했었냐면 뭐 초항 1 더하기 n-1 곱하기 4 막 이런 거 말고 어떻게? 4K야, 4K. 에다가 1을 집었을 때 1이 나오면 돼요. 얼마? 빼기 3이라고 하는 게 얘에 대한 일반항이다. 이렇게 했었지, 그지? 그리고 여긴 얘를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찾아야겠지, 그지? 몇 번째 항이야? 8번째 항, 그지? 여기다 8 대입하면 29 나오잖아.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얼마? 4K-3이라고 표현한 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쫙 나열되어 있는 수열의 합을 구할 거란 말이야, 나중 되면은. 그럼 뭐가 필요해? 제일 먼저 일반항이라는 걸 찾아놓고 그 일반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되는지 이야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구하는 거다. 이게 제일 일반적인 거야. 알겠지? 그럼 계속 가볼게. 밑에 있는 거 쭉 알아서 잘 해보십시오. 일반항 세우기야, 일반항 세우기. 쭉 가서 저기 있는 거 못 풀 것 같은 거를 한번 봐볼게요. 1468번. 볼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뭘 했대? K 곱하기 AK를 쫙 더했더니 이 결과는 80이에요.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시그마 K는 동일하게 1부터 10까지 쫙 채웠더니 K 곱하기 AK 플러스 1이라는 거에 채웠더니 이 결과 얼마야? 얘도 10이다. 얘는 10이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1번째 항은 10분의 1이니까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볼까? 라고 했지, 그치? 그럼 요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나 임의로 막 어떻게 해갖고 막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열하고 표현하는 거야. 시그마라는 것도 어쨌든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수학의 패턴은 뭐냐면 공식 뿅 대입해서 뿅 나오고 이 기본적인 문제 말고 뭐가 보이지 않잖아? 그럼 일단 나열해 놓고 특징 찾는 거예요. 관찰이지. 발견적 추론 능력을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수열이라 했으니까 얘 집어넣고 관찰해. 1 넣어봐. 얼마야? A1이에요. 2 넣어봐. 2 곱하기 A2에요. 3 넣어봐. 3 곱하기 A3이고 쭉 가갖고 9 넣으면 9 곱하기 A9고요. 10 넣으면 10 곱하기 A10인데 요거 다 더했더니 얼마가 된대? 80대인데. 이렇게? 맞지? 그럼 다시. 요거 봐봐. 요거 봤더니 1 넣어봐. 그럼 뭐 되는 거야? 1 곱하기 A2 되겠지, 그치? 이거 그냥 바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지. A2에요. 2 넣었던 2 곱하기 A3이에요. 2 곱하기 A3이다. 이렇게? 쫙 넣어서 9 넣었더니 9 곱하기 A10이라 되겠네. 8 넣었더니 8 곱하기 A9라 될 거고 9 넣었더니 9 곱하기 A10이라 될 거고 10 넣었더니 10 곱하기 A10이라 되겠다. 11. 얘가 얼마래? 10이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 라고 했으니까 두 개에 대한 차를 이용하면은 첫 번째 항 나오고 두 번째 항도 나오고 세 번째 항도 그냥 나오고 요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지 모릅니다. 선생님 다시 얘기해서 문제를 한 이유가 안 보이잖아? 그럼 특정한 방법을 막 사용하는 게 보다는 나열해 놓고 관찰하는 거야. 알겠지? 정형화된 문제 유형만 나오지 않아요. 아니니까 관찰이야, 관찰. 두 개 빼자. 그러면 뭐 나온다고? 얘 초항이야. 얘는 두 번째 항이야. 얘는 세 번째 항이에요. 쭉 가서 얘는 몇 번째 항? 9번째 항이고요. 얘는 10번째 항도 그냥 있습니다. 인데 뭐야? 얘는 모르네? 마이너스 10 곱하기 11번째 항이라 될 거고 뺐더니 얘는 70이라 되는 게 맞다. 이거지. 맞지? 근데 문제에서 11번째 항이 얼마예요? 10분의 1이야 라고 했으니까 갖다 집어넣고 2항 시키면은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얘가 본문에 바로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이게 뿅 집어넣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에 대한 차를 보이면 될 거니까. 그치?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연산법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한 번에 뿅이 가능한 거니까 이거 니네가 시행해 봐야 돼. 알겠지? 문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문제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시행하고 많이 해보십시오. 다시 뒤로 넘어가서 471번이야. 471번 가볼까요? 이렇게 선생님 다 풀어줄 필요는 솔직히 없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관찰 471번 볼게. 관찰입니다. 관찰. 초항이 얼마야? 2라고 돼 있고요. 시그마에 대한 표현을 해봤더니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2K 더하기 A2K 플러스 1이야. 요거다, 그치? 얘가 얼마냐면 25예요. 그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25. 거의 주로 사용하는 형태이지. 얘는 짝수항을 얘기할 거고, 얘는 연속된 홀수항을 얘기할 거야. 그치? 집어넣고 확인하자 이거예요, 그냥. 1 집어넣을까? 1 집어넣었더니 얘는 누구예요? 1 넣었더니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됐고, 2 집어넣었더니 네 번째 항 쓰다 보니까 연속된 수열의 합을 얘기하겠다라고 해서 저기 20 집어넣었더니 A 40번째 항에다가 41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얘가 얼마냐면 결과적으로 25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초항부터 41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저기 있는 첫 번째 항과 얘에 대한 합이 결과겠지. 넣고 확인하고 결과 만들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 일반적으로 가볼까? 저기 있는 74번이다. 474번. 열심히 떠드는데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떠들고 있으니까 잘 봐라. K1부터 N까지 A2K-1 플러스 A2K예요. 이렇게. 얘가 결과적으로 얼마래? 4N 제곱이래. 눈에 보여서 정리를 뿅 하고 할 수 있으면 물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이면은 늘어놓고 이야기하는 거고, 뭐 안 되면 넣어봐.
K에다 1 넣었다. 그럼 초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고 2 넣었다.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고 N 넣었다. A 2N 마이너스 1번째 항 더하기 2N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얘가 얼마야? 4N 제곱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초항부터 2N번째 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게 얘구나 라고 해서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2N번째 항까지 AK의 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지. 맞지? 그 문제에서 뭐 구하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네다 5 집어넣으면 결과 나오겠네. 알겠지? 정리야 정리. 뒤에 가면은 좀 변형된 식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정리해요. 오케이? 다시 유형 3으로 갑니다. 많지 뭐가. 유형 3부분 나와 있네. 1번 네모박스 봐봐. 1번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CN. 2번 공식. 3번 공식. 4번 공식. 5번 공식. 6번 아까 얘기했던 공식이에요. 그치? 그 변형된 공식까지 선생님 얘기했으니까 거기 안 적혀 있는 거 잘 적어놓고 기억을 잘 해두고 그냥 일반적인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합이다. 이렇게 저기 있는 1478번 한번 가봅시다. 1478번 가보자. 출발. 이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3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이 진짜 많이 나와요. 알겠지? 478번이에요. 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 10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을 구하세요.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1번 이거 아까 공식 외웠는데 공식 증명 갖다 필요 없다 했지 그치? 공식 뭐예요?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됩니다. 1번이지. 2번 나 몰라. 공식 그런 거 몰라.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더하기 K니까 이거는 분리할 수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을 더하고요. 여기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까지 더하면 답이야. 근데 아까 이거 얼마나 했지? 385. 이건 얼마? 55.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85와 55에 대한 합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다. 알겠지? 뭘 쓰는 네 맘대로 하는데 제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외워 했던 거는 꼭 외우고 하십시오. 시간 축내고 오래 걸리고 하지 말고 넘어가자. 쭉쭉 갑니다. 쭉 필요 없어. 저기 가볼까? 486번. 문제에서 이걸 구하래. 민서야? 킴? 이걸 구하래. 100의 제곱에서 99의 제곱을 빼고요. 또 98의 제곱을 더하고 또 97의 제곱을 빼고 쫙 해갖고 2의 제곱은 더하고 1의 제곱은 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치? 2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를 선생님한테 주세요. 괜찮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이거 뭐 지 맘대로야. 이거는 뭐 답이 없어. 지 맘대로니까 선생님 바꿔보자. 선생님 큰 수가 나는 싫어. 큰 수가 싫어서 작은 수부터 시작하자.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갈 거고요.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갈 거고요.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5의 제곱 갈 거고요. 더하기 쭉 가갖고 쫙 이 끝에는 100의 제곱 마이너스 99의 제곱까지 있겠지, 그치? 뭐, 나름 합차라는 걸 이용해서 쫙 분리해놓고, 그거에 대한 합, 이렇게 해도 괜찮아. 괜찮은데, 뭐,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해보면 이거 뭐지? 합차 이용하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건 1. 에다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니까 이거 얼마예요? 3이에요, 3. 되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1.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면 7이에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1. 앞에 거 더하기 뒤에 11이야. 얘는 했더니 얼마야? 199야. 요걸 더하세요.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그럼 얘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네.
맞지? 그럼 요거를 첫 번째라고 할게요. 첫 번째. 야, 자유야. 이렇게 안 해도 돼.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시그마. 얘 100개가 나열됐는데 2개씩 묶었으니까 50개 뭉탱이가 있는 건 맞아. 그래서 K가 1일 때부터 50번째까지 합을 구하는 게 맞고요. 그치? 그거에 대한 일반항을 봤더니, 아, 공차가 4야. 초항이 3이야. 라고 했으니까 공차 4 살려서 4K이고, 1 대입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다. 오케이? 아, 그러면은 얘는 요거네. 4배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K를 더하고요.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1을 따로 연산해서 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공식 집어넣고 결과치까지 다 구해볼게요. 얘는 4 곱하기 얼마예요? 2분의 50 곱하기 n 플러스 1, 51에다가 빼기 1이 50개 있네. 이렇게 연산하면 됩니다. 1번, 2번. 팀, 안 돼. 2번. 두 번째 풀이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얘도 솔직히 귀찮아. 그래서 그냥 막 하자. 어떻게? 2개씩 묶었잖아. 이렇게 묶었잖아. 그래서 얘를 총 50개가 있는데, 1부터 50까지 있는데, 그치? 얘는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뭐예요? 2K의 제곱에서 빼는 거지? 1, 3, 5 홀수의 제곱을 빼는 거야. 2K-1의 제곱을 빼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된다. 근데 여기 있는 요 수열 쫙 정리하잖아? 그럼 누구 나오냐면은 얘랑 똑같은 거 또 나와요. 이렇게 된 거다. 일반항을 어떻게, 일반항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반항 세우기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니까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일반항을 어떻게 잡지가 되는 거예요. 일반항을 어떻게 잡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가볼까요? 등비꼴도 같이 등장합니다. 이제 등비꼴도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누가 2의 K승 더하기 5K-1이야. 아니, 제일 편한 거는 분리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 그치? 다 분리해. 다 쪼개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분리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뭐를 2의 K승을 더할 거고요. 더하기 5 끄집어낼까? 5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를 더할 거고요.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1이라는 걸 연산해서 뺄 거예요. 요거죠, 그치? 여기서 얘기하는 요 유형 4는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냥 등비수열이 있어요. 이 끝이다. 오케이? 요 등비수열은 상태 확인해 볼까? 가연아, 2의 K승이라는 요 등비수열은 공비가 2지. 그치?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나오지. 초항이지 얘가.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의 제곱 나와. 3 집어넣으면 2의 3승 나와. 4 집어넣으면 2의 4승 나와. 5 집어넣으면 2의 5승 나와. 이거를 더하래. 맞지? 공비 2, 초항 2, 5개 항을 더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등비수열의 합 공식 이용해서 가면 됩니다. R-1분의 초항 2 곱하기 아래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1이에요 가 요 시그마에 대한 결과치야. 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활용해서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야 이거 그만할까? 어? 야,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불안하게 하지? 킴? 그러면 안 돼. 킴. 학교 갔다 와서, 맞아. 오케이, 다시. 499번. 499번. 고. 야, 이거 아까 공식이잖아, 그지? 이거를 분리해서 계산하려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이 요거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궁금해요. 나 이거 공식 아까 안 해왔는데? 기본 공식밖에 모르는데? 라고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 대한 값을 놓고 직접 한 다음에 더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공식이야. 그치? 그래서 제발 외워라. 알았지? 가연아? 제발 외워라. 이거는 얼마예요? 3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n 더하기 2예요. 근데 이 결과가 문제에서 70이 되고 싶어. 요거지. 근데 요거는 엄연히 수열이야.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예요. n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자연수밖에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쫙 전개해놓고 인수분해해서 이거야! 이렇게 안 한다 했지. 찍어야지. 찍는 거야. 양변의 3배에 일단.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그치? 210이 되게 하는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 n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이 연속된 곱 누구예요? 7 곱하기 30이네? 그치? 5, 6, 7? 그치. 이거는 5 곱하기 6이 30이니까 곱하기 7. 그래서 만족한 n값이 누구야? 5라고 되겠다. 찍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인수분해다 잘해갖고 쫙 해놓고 조립제법 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찍는 거예요. 이게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니까 찍어서 표현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8번 가볼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요 결과가 4n제곱 마이너스 2n이에요 라고 했는데 수열이 이상하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2k 마이너스 1이라는 수열이 4n제곱 마이너스 2n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an은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얘가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선생님 한번 물어볼까? A2에는 등차 수열일까? 물론 몰라요 해도 괜찮아? 뭐 아무 상관없어. 배우면 되는 거잖아. 가연이? 야, 저 yes 아니면 no다. 등차 수열일까? 2? 맞아? 킴, 등차 수열이야? 잠시만요? 머리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뭘 생각을 해? AN. 맞아요. 예,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그럼 2. A2n-1은 등차 수열인가? 그럼 2. A3n-3은 3n-2는 등차 수열인가? 맞아요. 다 등차 수열이에요. 그렇지. 등차 수열이다. 그럼 저기 있는 A2K-1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몰라.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나는 귀찮다. BK라고 놓고 가자. 이거예요. 그럼 쟤를 BK라고 놓잖아. 그러면은 BK란 등차 수열이 있는데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부분합이라 하지. SN이에요, SN. SN이 얼마야? 4n제곱 마이너스 2n입니다. 요게 BK라는 요 수열의 부분합을 얘기하는 SN이다. 그럼 믿는다. 가연아. 하지마. BN에 대한 공차는 얼마일까? 민서, 킴. 공차는 얼마일까? 공차가 얼마냐고 물으신 건가요? 써있잖아, 저기 써있잖아. 네? 써있다고요?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볼게. 좀 이따 설명해 줄게, 다시. 일반적으로 가보면은, 얘가 SN이라는 게 B1부터 B, B3, B4, B5, BN까지 더한 게 4n제곱 마이너스 2n이잖아, 그치? 그래서, SN-1을 구했던 얘는 뭐냐면, BN이라는 저 수열의 처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리고 얘는 어떻게 표현되는 게 맞냐면 4 곱하기 n-1의 제곱 마이너스 2배 n-1이라고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얘 두 개에 대한 차를 보이잖아? 그럼 뭐야?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n-1번째 항까지 합 뺐으니까 n번째 항밖에 안 남겠네. 그치? 두 개를 딱 뺐더니 BN에 대한 일반항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해됐나? 오케이? 됐지? 근데 요거를 이렇게 안 했잖아, 선생님이. 가연아! AN이 A 플러스 N-1 D예요. 이거
에요. 그치? 그럼 요걸 통해서 SN을 딱 만들어 봤더니, SN이, 이거 알잖아. 아, N개항이 있는데 두 개씩 쌍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합은 초항 A 플러스 N번째 항의 합이야. 그래서 2A 플러스 N-1D야. 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얘를 이렇게 쓰는 것도 물론 너무 좋아요. 그럼 얘는 그 부분합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공식. 근데 요거 말고 요거 자체로도 하나의 수열로 인정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더니 2분의 D N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 N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지? 그래서 얘 2차 계수의 2배 하는 게 뭐라고? 공차예요. 라고 했었고, 그치, 기억나지? 초항은 여기다 1 대입한 게 초항이야. 라고 했었네, 그지? 그럼 다시 가. 아, SN이 얘네. BN에 대한 부분화 SN이 얘네. 그럼 얘에다 2배 하는 게 공차구나. 그래서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는 8이야. 이렇게? 그리고 BN에 대한 초항은 여기다 1 대입한 게 초항이니까 B는 얼마예요? 2라고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에 대한 일반항을 세워보면은 B에는 8n에다가 1 대입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이게 Bn이다. 근데 나는 내 맘대로 저기 있는 A2K-1이라는 수열이 저 등차 수열이라고 인정했으니까 BK로 바꿔서 놓고 이야기한 거잖아. 그치? 그 Bn이라는 수열이 A2n-1이랑 똑같은 거야. 얘가 누구야? A2n-1이야.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우리 함께 하고 있지? 그치?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을 구해볼까? 라고 한 거지, 그치? 그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있는 AN이라는 수열이, 봐봐, 끝까지 잘 보세요. AN이라는 수열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풀러봤을 때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그치? 근데 지금 써있는 얘는 뭐예요? 홀수항만 봤을 때 이러한 수열 이룰 거야, 이거잖아, 그치? 초항은 얼마고? 2야, 2. 그리고 두 번째 항 몰라, 생략? 세 번째 항은 얼마예요? 여기다 8도 한 거니까 얼마야? 10이야, 10. 이렇게? 네 번째 항 몰라? 다섯 번째 항 얼마야? 18이야, 이렇게. 그럼 이 수열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2D만큼이 8일 거니까 얼마예요? D가 4가 돼서 여기 얼마다? 6이라 될 거야. 얘는 얼마? 14라 될 거야, 이거다. 이렇게 구해도 물론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아, 그냥 바꾸자. 2n-1이랑 함수? t라는 문자로 치환할 거야. 귀찮거든. 그래서 AT라는 요 수열은 2n-1 대신에 t를 집어넣을 거니까 2n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 t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고 2n 대신에 t 플러스 1 집어넣었으니까 4 곱하기 t 플러스 1 마이너스 6이라는 게 여기 있는 요 a라는 수열의 일반항이 될 거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